여러분, 8월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8월 12일에 발표되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와 8월 13일에 발표되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인데요. 매달 발표되는 경제지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두 숫자가 앞으로 시장이 금리를 어떻게 예상할지, 그리고 기술주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CPI와 PPI가 무엇인지 그걸 설명하기보다는 QLD 투자자라면 이 이벤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CPI가 잘 나오면 사고 나쁘게 나오면 팔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제지표는 숫자 자체보다 시장의 기대와 비교해서 움직이거든요.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와도 시장은 크게 오를 수도 있고,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전에 결과를 맞추려고 하는 건 개인 투자자가 할 게임이 아니겠죠?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상황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물가가 안정되는 경우입니다. 시장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오거나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투자자들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기술주들이 반등할 가능성도 커지겠죠? QLD 역시 이런 상황에서는 지수보다 더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시장이 급등한다고 해서 갑자기 현금을 모두 투자하거나 급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상승장이 시작될수록 오히려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리가 더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기술주에는 부담이 되고 나스닥도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QLD는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 많은 투자자들이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흔들림을 견디기 위해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적립식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좋은 숫자가 나오면 시스템대로 투자하고 나쁜 숫자가 나오더라도 시스템대로 투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맞추려는 건 CPI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우리의 원칙이겠죠? 저 역시 8월 12일과 13일 발표를 관심 있게 볼 겁니다. 하지만 그 숫자에 따라 투자 계획을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시장이 환호하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고, 시장이 공포에 빠지면 세일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 장기 투자자의 성과는 경제 지표를 얼마나 잘 맞췄느냐가 아니라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같은 원칙을 반복했느냐에 결정됩니다. 8월 CPI와 PPI는 분명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겠죠? 예측하려고 할수록 흔들립니다. 시스템을 믿을수록 편안해지고요. 저는 이번에도 결과를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식으로 QLD를 계속 적립할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시장을 버텨온 방법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투자 원칙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